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음을, 자신이 설계한 잔인한 게임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내적 균열은 외부 세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누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환상, 바로 자신의 우월성이라는 환상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환상은 그들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뼈대 그 자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당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렇게 믿어야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우월감이야말로 위태롭고 부풀려진 자아를 간신히 지탱하는 기둥이며 내면의 공허함이라는 혼돈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당신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잘못한 것은 당신이고 당신이 항상 너무 감정적이고 이기적이며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확신의 참모습으로 현실을 뒤틀어 결국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문적으로 구사하는 교묘한 심리적 속임수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드높이는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뇌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 게임에 참여하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의심하기보다 당신 자신을 더 의심하는 동안에만 당신의 감정 노동과 사과, 그리고 애초에 당신의 잘못도 아니었던 것을 고치려는 노력으로 그들의 환상에 먹이를 주는 동안에만 말입니다. 당신이 그 환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끝없이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그 말에 진심을 담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벽이 아닌 자기 존중의 표현으로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에 연료를 공급하던 탯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겹의 층을 이루며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당신은 지적으로 분리됩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보기 시작하고 조종의 기술을 인지하며 그들의 전술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감정적으로 분리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더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애원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해집니다. 바로 그 고요함이 그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없다면 그들은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들의 환상은 불안정해지고 그들이 평생을 피해 다녔던 진실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진실이란 그들이 결코 우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진화하지도, 더 똑똑하지도, 더 의롭지도, 더 가치 있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수치심과 취약함, 그리고 보잘것없다는 느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격 전체를 갑옷처럼 두른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월감이라는 환상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곁을 떠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거대한 공허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극심한 공황이 시작됩니다. 얕볼 사람이 없다면, 조종할 대상이 없다면
당신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떠난 뒤에는 특별한 종류의 침묵이 뒤따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침묵이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 공급원이 사라진 상태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그들에게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 대면을 피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을 잃자마자 즉시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는 이유입니다. 사랑이나 유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절박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환상을 재건하고 자신이 여전히 강력하고 사랑받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처럼 존엄을 지키며 떠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본 이상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이 얼마나 허약한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던 왕좌가 사실은 모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을 진정으로 산산조각냅니다. 감상적인 의미에서 당신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주문 아래에 있을 때 스스로 믿었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각성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자기 자신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그 순간을 겪고 있거나 혹은 그 반대편으로 이미 건너왔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상황의 승리가 아닙니다.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승리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망상 자체를 해체시킨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만 했던 사람 앞에서 당신은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때 그들은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진실을 피해 살아온 사람에게 그것은 곧 붕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을 예측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의 행동이 익숙한 각본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미묘하지만 심오한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란 단순히 조종이나 지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시스템으로 축소시켜야만 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면 그들은 자신의 현실 감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미리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복잡하고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예상된 패턴을 벗어나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을 때, 그들이 반복해서 설치해둔 감정의 덫에서 벗어날 때 그들의 인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성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가졌던 전지전능함의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월감을 확립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투명하고 쉽게 분석되며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므로써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복잡성을 몇 가지 약점, 감정적 발작 버튼, 그리고 취약점으로 환원시킵니다.
한동안 당신은 그들의 이론을 확인시켜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설명하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역할을 그만둘 때 설명 대신 침묵이, 방어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을 때 그들의 머릿속 계산기는 고장이 납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균열 속에서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내면에서는 분명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그들은 영향력을 잃습니다. 반응을 이끌어낼 능력을 잃고 이는 곧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할 능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정체성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습니다.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불안정하며 오직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만 유지됩니다. 당신이 각본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몇 년 동안 완벽하게 해왔던 마술에 실패한 마술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객인 당신은 놀라움이나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마술사는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굴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통했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마술이 없습니다. 애초에 다른 마술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일종의 실존적 공허를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곡조에 맞춰 당신을 춤추게 할 수 없다면 그들 자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울로 사용하여 자신이 믿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비춰주지 않을 때,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단단해질 때 그들은 끔찍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주변 세계를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두려움은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그것은 혼돈에 대한 두려움,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주의 분산 없이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미스터리가 될 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기에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정을 구하지 않기에 상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혹은 더 나아가 자기 자신 안에서 가치를 찾는 법을 배웠기에 수치심을 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서 일종의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수수께끼를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수수께끼는 그들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현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은 그들에게 단순한 성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결코 당신을 진정으로 소유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해 주었던 당신의 한 버전을 가졌을 뿐이며 이제 그 버전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율성을 되찾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보존 행위가 아닙니다. 조용한 저항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환상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 당신 자신의 시간, 당신 자신의 감정적 진실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대립이 아닌 진화를 통해 그들의 환상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부족함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바로 자신의 인정이라는 환상에 당신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질 때 당신이 연막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비판이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해방이 시작됩니다. 단지 그들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갇혀 있었던 왜곡된 자아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당신이 조작이 아닌 진실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내면에 주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빌려온 힘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는 본질적으로 기생적입니다. 타인의 인정, 관심, 두려움, 혹은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이것이 그들이 관계 초반에 폭발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너무 독립적이 되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가 도전을 받을 때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핵심에는 안정된 자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며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술이 통하는 유일한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명료함이 날카로워지고 자신에 대한 시각이 더 이상 그들의 왜곡을 통해 걸러지지 않을 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이 변화는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변화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거짓 비난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기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침묵, 그 고요함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린 액자 안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과 존엄의 뿌리를 둔 당신 자신만의 액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상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현실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더 이상 인형술사가 아니라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만약 그들의 말이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인정이 더 이상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들의 비난이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종종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결코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인정으로부터 분리될 때, 당신의 자존감이 더 이상 그들의 기분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을 때, 당신은 효과적으로 그들의 환상을 해체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힘이 아닌 약점을 비추는 거울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결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야기의 주도권조차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물론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전환을 이룬 후에는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닐 때 평화란 그들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으로부터 걸어 나옴으로써 당신 스스로 가꾸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일격을 가합니다. 조용하고 이염 있으며 최종적인 일격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깨달음은 대립이나 논쟁, 심지어 당신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관심에서 옵니다. 그들이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침묵일 때, 패배나 두려움, 망설임이 침묵이 아니라 한때 그들이 당신 위에 가졌던 감정적 지배력을 넘어선 사람의 침묵일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은 역설적으로 조용하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관심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라고 부르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존합니다. 인정, 두려움, 감탄, 분노, 심지어 혼란까지 어떤 감정적 반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중요하고 영향력 있으며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환상을 강화시켜 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감정세계 경제에서 무관심은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파산 선고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분노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이 그토록 심오한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자신의 필요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종, 모든 가스라이팅, 모든 침묵의 처벌은 당신을 그들의 존재, 부재, 칭찬 또는 처벌에 반응하도록 길들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무너질 때, 자극이 더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들은 일종의 심리적 자유낙하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물론 이것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몇 주간의 침묵 끝에 연락을 하거나 초기에 당신을 유혹했던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난을 퍼붓고 당신을 냉혈한이나 배신자로 몰아붙이며 도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 자체는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저 사람의 감정적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환상을 유지할 에너지나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게임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 매력은 사라지고 그 잔인함은 공허해 보입니다. 남은 것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거만한 폭군이 아니라 지배할 사람 없이는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개인일 뿐입니다. 많은 면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당신을 잃은 것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구축했던 정체성의 붕괴를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상 그들이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 개념을 확인하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떠났을 때 당신은 그 거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허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실존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관심에 도달하는 그 순간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들의 통제는 결코 당신의 시간이나 선택을 지배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식민지화하고 당신의 본능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 당신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게임을 그만둘 때 당신은 단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치유됩니다. 이 내면의 변화, 자아로의 회귀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자존감이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이나 비판에 좌우되지 않을 때 당신은 심리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영원히 패배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판을 뒤집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위해 만든 세상에서 성장하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자유를 맛보면 당신은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그들의 혼돈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때 그들의 존재나 부재가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이 통제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일시적이거나 그들을 다시 초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결코 진짜가 아니었으며 단지 당신의 혼란에서 빌려온 것이었다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치나 성장에 기반한 안정적인 자아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빌려온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인공적인 자아, 즉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그 페르소나는 감탄, 수능, 인정을 이끌어내도록 설계된 가면이며 먹이가 공급되는 동안에만 기능합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주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경험, 고통, 책임을 통해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집이라면 그들의 정체성은 거울의 집과 같습니다.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반사합니다.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누군가가 그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이 그들이 투사해온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반사해주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침묵과 깨진 유리 조각뿐입니다. 이 붕괴의 순간은 종종 당신이 물리적으로 떠난 지 한참 후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새로운 공급원을 찾고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망상에 집착하는 한 그들은 대면을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효과를 잃습니다. 대체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환상은 현실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 충격이 찾아옵니다. 파트너나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입니다. 자신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힘, 안정성, 심지어 카리스마조차 실제로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회수했을 때 그들은 단지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반을 잃은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의존성을 숨기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배적이고 자급자족하며 존경받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심오한 연약함, 즉 무관하고 보이지 않으며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만든 태양계를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는 순간 그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것은 마치 중력의 붕괴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의 형태를 부여하는 중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제거했을 때 그 구조는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뿌리 뽑힌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사랑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곁에 있을 때만 존재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즉시 겸손이나 책임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종종 분노, 비난, 투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거나 거짓 약속과 가짜 뉘우침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공허입니다. 자신이 가졌다고 믿었던 힘을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 그리고 그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떠남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단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당신의 긍정,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환상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것, 즉 필터링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으며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실망시켜서가 아니라 애초에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종류의 영혼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로부터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당신의 존재를 그토록 필요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부패와 마주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환상을 줬고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아 헤맬 것이며 당신이 상징했던 안정성, 가치, 깊이를 대체할 만한 것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한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 자아를 지탱해주던 생명줄로서 잃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실존적 공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지탱하던 비계였다면 당신의 부재는 그 구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그들이 진실을 마주할 기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넘어 성장했다는 깨달음. 그것은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들이 충격적이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부재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인형이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 즉 의지와 목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 공감, 창의성, 빛을 보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진정성에 맞춰 스스로를 끌어올리는 대신 그것을 추출하기 위해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넘어 성장할 때 당신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그들의 발전은 정체될 때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당신의 독립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 독립이 아닙니다.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독립입니다. 당신은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원칙으로서 당신의 경계를 재정립했습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며 씁쓸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혼돈이 필요 없는 사람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성찰로서가 아니라 통제력의 상실이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조롱하고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오만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사일 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느끼는 것은 질투입니다. 당신은 해냈지만 그들은 할 수 없는 것, 바로 진화에 대한 질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혼돈, 승인 또는 상처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새로운 심리적 풍경으로 들어섰을 때, 당신이 자신의 고통과 치유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인식하거나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누군가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없이 당신이 번영하는 것을, 진정으로 번영하는 것을 목격할 때, 그들은 더 이상 합리화할 수 없는 잔인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당신이 약하거나 궁핍하거나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사실 그들이 그토록 능숙하게 사용했던 조작과 가스라이팅에 의해 가려졌던 당신의 힘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료함으로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그들 없이 더 나아졌다는 그 깨달음은 그들이 성숙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종류의 후회를 촉발합니다. 당신의 성공, 당신의 평화, 당신의 새로 찾은 존엄은 노력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건했습니다. 당신은 혼돈과 마주하고 그것을 직시했으며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강요했던 통제적인 질서가 아니라 규율, 진실, 그리고 자기 존중의 뿌리를 둔 자발적인 내면의 질서를 말입니다. 치유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삶은 정직하게 마주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 비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써 생존하는 나르시시스트는 그 도덕적 여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작과 자기 합리화의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는 반면 당신은 성장, 복잡성, 그리고 의미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당신이 더 이상 통제 가능한 대상이 아닐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자아의 연장선이 아닐 때, 당신이 당신의 주권을 되찾았을 때, 그 깨달음은 그들이 막아낼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강타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후회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불태웠고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멀리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웅장함의 환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이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잃었고 그것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비슷한 여정을 걷는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